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바메이트가 중국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노바메이트가 중국이랑 일본이랑 아시아 쪽에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가 지금 거의 만성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판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접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 여기 라인에서 지금 뭐 마일스톤 정도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금액이 한 210억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거기서 떨어지는 로얄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중국에는 1000만 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하나죠. 미국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 세노바메이트 미국에서 진짜 확 치고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조금 좋은 약이야 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일본, 한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3상 결과가 나올 거고 바로 진행은 뭐 판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 뭐 NDA 신청으로 인해서 한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도 나름 세노바메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뭐 직접적으로 뭐 대면 영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의사들이 처방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시장 중 하나고요. 이번에 NDA 신청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은 제가 SK바이오팜은요 매년 매분기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매년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가 됐는데 내년에 중국에서 판매가 되면은 판매하지 않았던 매출이 또 늘어날 거니까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판매가 되면은 또다시 판매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판매가 되면서 매출을 일어날 거니까 얘네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허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연령에 대한 제한이 조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2살에서 지금 17살 정도까지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결과가 머지않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노바메이트 하나가 굉장히 영역을 좀 넓혀 나가면서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을 했듯이 2026년에서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이 세노바메이트 하나 팔아가지고 매출이 한 1조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놀라운 건 맞고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기 라인에서 뭐 영양가가 잘 맞는 토양으로 세노바메이트가 잘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위로 뭐 수노시라든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솔리안 페트롤이죠. 수노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리스마메이트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임상 1상과 2상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쑥쑥 여기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임상 하나 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또는 굉장히 좀 좋은 매출처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SK바이오팜의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야 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리포트들이 있긴 했죠. 그렇다 해서 주가가 뭐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간은 조금씩 걸릴 거예요. 다음 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죠? 추세대의 하단 라인에 주가가 왔다가 살짝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고점이었다라고 하고 이게 저점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옥상에서 물건 하나 툭 떨어뜨렸을 때 테니스 공이 툭 튀어 올라오는 그
기본적인 리바운드 구간이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추세를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런 액션이 나와야죠. 올라갔다가 눌림을 받을 때 이 구간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해서 중간치까지 왔다가 눌림을 받던지 아니면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왔다가 눌림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돼야지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이 연출되고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2년 동안 얘가 그 흐름 안에서 놀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들, 이 저항 구간들 다 돌파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표 주가를 13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보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13만원은 단기간의 고점 라인이었죠. 네, 직전의 고점 라인이었으니까 이 정도 간다라고 하면 저항을 예상해서 우리가 한 2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보여줬던 첫 번째 지지 라인과 이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얘가 1년, 2년, 3년, 4년째인데 그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4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저항 테스트를 하러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연도라 올해는 끝났고 내년 정도에 올라가서 이 15만원까지 저항 테스트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한다? 최종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요, 이 언저리 라인에서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물론 이제 현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건 맞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갖고 논다라고 하면은 어디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들과 꼴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안쓰럽기는 한데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이렇게까지 밀렸던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조금 시끄러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은 야당에서 안 하고, 야당이 뭐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싫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막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어저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가 됐고, 다행스러운 부분이 빠르게 그게 또 막혀졌어요. 국회에서 또 일을 잘해가지고 빠르게 그 부분이 또 해체가 되다 보니까 장 전에 이미 악재는 끝나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후폭풍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장중에 막 마이너스 한 1%, 2% 있었는데 이 계엄령이 딱 터졌다. 얘네들 20% 마이너스 30% 가는 거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본다라면 지옥이었겠죠. 다행스럽게 밤 늦게 선언이 됐고, 새벽 중에 해결이 됐고, 아침에 장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금융당국에서도 막 10조, 50조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무제한으로 풀 거야. 무제한으로 우리가 방어해줄게 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과 국힘이 트럼프랑 같이 협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미덥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트럼프 1기 때 협상도 하고 노하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국힘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트럼프 2기를 잘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지금 대선 전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대선 관련된 종목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선발대,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가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이재명 관련된 것도 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고, 결국은 뭐냐, 내일부터 이제 옥석 가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옥석을 가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 TV를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식 채널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재료를 보고 있고요, 이 재료에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뭘 얘기했느냐, 이런 뉴스 있었죠. 카카오가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뱅크 다 강했습니다. 얘네들 왜 올라가지? 무슨 재료가 있나? 라고 했을 때 탄핵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려 맞았던 카카오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는 그 와중에 카카오페이를 매매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매매할 것들을 찾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올려놓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저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뉴스, 종목들, 이런 재료들 찾아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셔라. 저희 허브강래TV 공식 채널 입장하는 방법은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